하나는 물론 K리그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로 주목받는 문동주는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단순히 빠른 공이 아니라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력한 속도의 공을 던진다. 메이저리그에서도 160km를 던지는 선발 투수는 흔치 않다. 비록 변화구와 변형된 패스트볼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지만 여전히 타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공은 빠르고 제구가 정확한 패스트볼이다. 타자들이 공을 치기까지의 시간이 짧기 때문이다. 문동주는 이런 점에서 뛰어난 어깨를 타고난 투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빠른 공이 곧바로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KBO 리그에서 최고 수준이지만 아직 성적이 1등은 아니다. 모든 투수는 구속에 대한 욕심을 갖기 마련이다. 리그를 대표하는 파이어볼러인 문동주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너무 빠른 공을 던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김경문 하나 감독은 오히려 경기 내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같은 팀 동료인 코디 폰세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폰세는 이미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을 던지는 투수다. 더 빠른 공을 던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동주는 1이닝을 던지는 불펜 투수가 아니다. 6회 이후 109 이상을 던져야 하는 선발 투수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공만 던질 수는 없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문동주는 지난해까지 그런 완급 조절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 빠른 공은 시원하게 던지지만 보통 최고 구속은 1, 2회에 나타나고 이후에는 힘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중반에 위기를 넘기기가 어려운 경기가 종종 있었다. 그런 문동주가 올해 눈에 띄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문동주는 올해 시즌 7경기에서 35 3분의 2이닝을 소화하며 4승 1패, 평균 자책점 3.03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어깨 문제로 시즌 시작이 다소 늦어졌지만 복귀 후에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팬들과 코칭 스태프를 안심시켰다. 여전히 빠른 공을 던지지만 이제는 빠른 공에만 의존할 수 없는 선수로 변모했다는 평가가 있다. K리그 공식 구속 측정 시스템이자 K리그 9개 구단의 트래킹 데이터를 제공하는 트랙맨의 집계에 따르면 문동주의 지난해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시속 153. 0km였다. 이는 대략 95마일에 해당한다. 그러나 올해는 측정된 244구의 평균 구속이 151.8km로 지난해보다 조금 낮아졌다. 빠른 공을 무기로 삼는 투수라면 구속이 떨어지면 성적도 나빠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예상은 빗나갔다. 올해 피안타율은 0.209, 이닝당 출루 허용수, WHIP는 0.95로 낮아졌다. 그 비결은 완급 조절이다. 문동주는 지난해부터 포크볼의 비중을 늘려 올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속 150km대 중반의 패스트볼과 짝을 이루는 완벽한 변화구다. 슬라이더와 커브 등 다른 변화구의 완성도도 높아져 더욱 효과적인 조합을 보여준다. 변화구의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패스트볼은 구속을 더 올리지 않고도 체감상 더 빠른 공처럼 느껴지게 했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 쓸 필요가 없어진 덕분에 4회 이후 위기 상황에서 더 강한 구속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를 남겨두게 되었다. 7일 대전 삼성전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문동주는 1, 2회에서 패스트볼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 주자가 없을 때는 힘을 아끼며 주자가 있거나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구속을 끌어올려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다. 6회까지도 힘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6회 무사일, 이로 위기를 넘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나 벤치가 109에 달한 문동주를 교체하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공에 힘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문동주는 경기 후 몇 년 전만 해도 2회에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조금씩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 마운드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고 흥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다며
6회에는 솔직히 상황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양상문 코치님이 올라오셔서 지금 괜찮다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대로 자신감을 가지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에 집착하지 않으려 한다. 문동주는 구속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다. 약간 낮게 나오는 것 같지만 언제든지 힘을 쓰면 그 정도 구속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음먹기에 따라 최고 구속을 낼 수 있는 몸 상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을 만들려다 보면 내 밸런스가 무너지는 일이 최근 있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려 한다. 힘을 아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 힘을 계속 유지하려 하다 보니 구속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완급 조절에 있어 훌륭한 롤모델이 바로 옆에 있다. 그 주인공은 류현진이다. 류현진도 전성기 시절 언제든지 시속 150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였지만 매번 그 속도로 던지지는 않았다. 상황에 맞는 완급 조절을 잘했다. 메이저리그 초창기, 괴물들로 가득한 빅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구속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구속이 떨어진 후 완급 조절과 다양한 변화구를 통해 다시 찾은 2019년이었다. 160km를 던져도 단조로운 기계 같은 모습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문동주는 올해 투수로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통해 더 발전할 것이며 계속해서 밸런스를 잡을 수 있다면 그 바탕에서 더 빠른 공도 기대할 수 있다. 하나와 한국 야구를 위해도 즐거운 진화가 시작됐다. 20년 만에 9연승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다. 경기 후 문동주는 사실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까 보다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다. 부담보다는 숙명처럼 느껴졌고 이겨내서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선발 투수들이 연승의 압박감을 느낄 거란 말에는 우리 팀 투수들은 오히려 즐기는 것 같다. 부담이라고 말하지만 선발들이 워낙 좋아서 연승과 좋은 팀 분위기를 타고 더 좋은 피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는 1회 초부터 시작됐다. 세 타자 연속 안타를 허용해 1점을 실점했다. 2회 초에도 연속 안타와 볼넷으로 말로 위기를 맞았고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잃었다. 이미 투구수가 50개를 넘어갔지만 문동주의 실점은 그때까지만이었다. 3회 초에는 3자범퇴로 끝냈고 4회 초 2-4-1 1루에서 양도근을 3구 3진으로 처리했다. 5회 초는 8구로 마쳤고 6회 초에는 연속 4사구로 무사일 기로에 몰렸지만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문동주는 사실 몇 년 전이라면 2회에 경기가 끝났을 텐데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다. 마운드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흥분하지 않으려 노력한 게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연속 4사구 후 양상문 코치와의 대화에 대해 묻자 사실 상황이 바뀔 줄 알았는데 코치님이 괜찮다고 자신 있게 가자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대로 하려고 했다. 그리고 재훈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동주는 6회 초 종료 후 큰 포효를 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오늘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삼진을 잡고 나서 와이스, 폰세 선수가 나한테 막 죽으라고 지르더라.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왔다. 진심으로 응원해줘서 고마웠다. 마운드에서 집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동주가 승리 요건을 갖춘 뒤 하나는 4-2로 앞선 7회 초 무사일 1루에서 동점 위기에 처했다. 이 위기에서 김종수가 1아웃을 잡고 후속 투수 김범수가 디아즈를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한 뒤 대타 박병호를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며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했다. 그 후 김범수는 포효하며 팀을 이끌었다. 이후 하나는 7회 말 6득점의 빅이닝을 만들며 여유 있게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문동주는 김범수에 대해 묻자 동생을 정말 아끼시는 걸 몸소 보여주신다. 항상 내 뒤에서 잘 막아준다며 항상 투덜투덜하지만 오늘도 동생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놀려도 기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밝은 미소를 지었다.